안녕하세요. 저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딸 셋을 키워낸 아저씨입니다. 평소에 운전하며 이런 영상을 틀어놓으며 듣는 게 삶의 낙이었는데 저에게도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업가였습니다. 포크레인 등 중장비 기기들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였다가 IMF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거래처에서 돈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든 부도나는 것만 막아보자 하고 천호동에 있던 아파트까지 팔고 월세로 갖고 아파트를 판 돈으로 사업을 살려보려 했지만 폭삭 망해버렸네요. 파산 신청을 하고 저는 빚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딸들과 마누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어디 가서 사장님 소리 듣고 거래처 사장님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서울에 내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토끼 같은 딸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정말 벽지에 곰팡이가 그득하고 화장실은 얼마나 더러운지 말도 못할 곳으로 이사가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자존심 세우며 차마 택시 운전은 못하겠다. 속으로 생각했지만 배고파하는 딸들과 충격으로 쓰러진 아내를 두고 차마 저의 자존심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다시 새벽이 될 때까지 운전을 해도 택시협회에 돈 주고 기름값 내고 나면 남는 돈은 몇 푼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걸로 딸들 키우고 아내 생활비 주고 어찌저찌 생활은 되더라고요. 그러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유방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 병원 가는 걸 미루고 미뤘더니 유방암 말기가 될까지 아무도 아내의 병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었죠. 폐전이 뼈전이 다발성으로 퍼진 상태였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진통제 3종류를 썼었는데 전부과민 반응과 쇼크가와 진통제 한 번 쓰지 못하고 식사도 걷는 것도 눕는 것도 심지어 자는 것도 힘들어하고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요양병원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요양병원 그리고 집으로 옮길 가지. 하루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져가는 아내 때문에 저는 택시 일을 그만두고 아내를 지켰지요. 무정하게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남은 것 어마어마한 병원비와 딸들이었습니다. 아내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제가 없으면 딸들은 고아가 되는 것이었기에 슬퍼할 겨를 도 없이 이를 악물고 다시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단칸방이라도 벗어나자고 전세로 가자고 그렇게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항상 힘든 일은 한 번에 닥치는 걸까요? 끔찍한 그 사건이 일어난다. 그날 밤 저는 한 공립도서관 앞에서 남학생을 태웠습니다.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집이 있는 학생이었지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길래 은근슬쩍 무슨 공부를 하냐고 물었지요. 그 학생도 오랜 수험 생활을 해서 외로웠는지 저의 질문에 귀찮아하지 않고 줄줄줄 본인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 말해주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갔다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을 안 나올 거면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할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한 전문대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전문대 모 학과에 입학해서 마지막 학기를 끝내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니 참 기특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도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실은 아내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사업까지 쫄딱 망해서 삶의 의지가 없었다. 그냥 택시 운전하는 것도 우리 딸들 굶길 수 없으니까 하루하루 버티는 마음으로 했는데 젊은 학생이 열심히 사는 걸 보니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의 의지를 불태우게 산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콱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충격이 차에 가해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제 차를 청란 속도로 크게 박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신을 잃었고 그 사건에 대해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CCTV와 경찰 소방관을 통해서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뒷자리에 타고 있던 학생이 택시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지요. 학생이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 뒤쪽에서 연기가 심하게 났더랍니다. 붙어서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겠다 생각한 학생은 차에서 철 끌어내려고 했지만 쓰러져 있는 저를 함부로 개내려고 하다가
저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심지어는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걸 응급구조사 준비학생으로서 전부 알고 있어서 망설여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왼쪽 문이 완전 찌그러져서 열 수도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지요. 차 뒤에서 연기는 점점 심해지고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 학생이 생각했답니다.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람 한 명 죽을 수도 있겠다고요. 그렇게 그 학생은 위협을 무릅쓰고 안간힘을 다해서 오른쪽 문을 열어 저를 끌어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고 천운이었던 건 제가 택시에서 나오자마자 5분 만에 택시에 불이 붙었고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택시 뒷부분이 활혈타고 있던 상태였죠. 그 학생의 용기가 아니었으면 전 정말 죽을 뻔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저는 뇌를 다쳐 간질 증상이 생겼고 그 이후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학생은 크게 다친 곳 없이 작은 타박상만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쳐 쓰러지고 한참을 병원에 있었기에 그 학생에게 따로 감사의 말도 못 전하고 그렇게 목숨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간질 증세로 운전을 하지 못하니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었고 운전이 아닌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일을 하며 좋은 분들을 만났고 그 일을 하며 딸내미들 대학까지 보내고 취직까지 전부 무사히 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새벽 5시 30 가서 4시까지 건물 청소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딸내미들한테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면 속상해 알게 뻔했기에 그냥 좋은 회사에 취직되었다고 했지요. 실제로 좋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좋은 동료들 덕에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만큼 행복하게 일했답니다. 그렇게 딸내미들을 다 키우고 첫째 딸 내미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아빠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딸한테 크게 해준 것도 없고 미안한 것만 가득했기에 딸내미가 데려온 남자친구 한테 이래라 저래라 자친구한테 이래라 뭐 요구하고 싶은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무뚝뚝한 첫째 딸을 결혼 생각까지 하게 만든 사내가 누굴까 궁금하기만 했지요. 그렇게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일이 조금 늦게 끝나 약간 늦게 도착했고 딸내미와 사이될 놈이 앉아 있었어요. 딸내미가 사이될 놈에 대해서 잠깐 말했었을 때는 보건직 공무원이라고 하길래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니 굉장히 듬직하더라고요. 등치도 좋고 딸이 일어나서 저에게 아빠 여기야 라고 인사를 하자 사이될 놈도 뒤를 돌아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이될 놈 얼굴을 보자마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사위도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 또한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사람들 다 있는데 악 소리를 냈습니다. 딸내미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온 사람이 저를 구해준 그 응급구조사 준비했던 학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활활 불타서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급박한 상황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절 살려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절 살려준 그 사내였습니다.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하늘이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나? 이게 진짠가? 싶었습니다. 얼떨떨해서 한동안 발을질을 못했습니다. 딸이 아빠 그렇게 놀라라고 물어 저는 자초지종을 전부 말해주었지요. 딸이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아니니 그때 아빠 구해준 사람이 오빠라고? 아니 오빠 말도 안 돼. 나는 진짜 몰랐지. 오빠 응급구조사 자격증 따고 공무원 됐다 해서 속으로 응급구조사 우리 아빠 살려준 사람도 응급구조사 준비했다는데 라고 생각만 했지 나는 오빠한테 아빠 교통사고 난 거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어머 웬일이야 라면서 화들짝 놀랬고 사위될 놈도 아니니 아버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우연이 있냐면서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랬고요. 마음을 가다듬고 그때 전하지 못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자네 용기와 행동이 없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자네 덕분에 딸들도 이렇게 잘 키운 거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라고. 그때 병원에 너무 오래 입원해 있어서 경황이 없었네.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자네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일세 하면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사이될 놈은 아니라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다고. 다행히 그때 운이 좋아서 택시가 불타기 전이라 본인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사위될 놈 가릴 마음도 없었지만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결혼 승낙했습니다. 이런 사내라면 내 딸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니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나요? 하늘에서 제가 힘들게 산 걸 본 우리 와이프가 저와 딸에게 선물을 내려준 것이었을까요? 큰딸이 데려온 사위는 저에게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꿈꾸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으로 딸을 시집 보냈고 둘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네요. 어찌나 인품이 바르고 좋은지 처제를 챙긴다고? 주말마다 맛있는 거 사오고 용돈도 챙겨주고 또 장인어른 챙긴다고? 매달 홍삼에 비타민을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들을 싸오고 그냥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사업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며 지옥 같은 현재를 보냈지만 사위 덕분인지 요즘은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네요. 억만금을 적도 과거로 못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기적 같고 행복한 일이라서 이렇게 제보합니다. 감사합니다.